네, 그리고 6과 이제 4장입니다. 자, 마지막 장이죠. 자, The Rebirth of 민화 in the 21st century. 21세기에 민화의 rebirth. 자, birth가 탄생이죠. 그럼 re가 붙으면 두 가지 의미를 가졌죠. 자, 다시라는 의미를 가지고 again 의미고, 두 번째는 뒤로 돌아간다. 과거로 돌아간다. 이제 두 가지 의미가 있었죠. 자, rebirth는 여기서는 그 again 의미죠. 다시 태어난 거. 재탄생 되겠습니다. 이제 21세기의 민화의 재탄생이 소 제목이죠. 자, today it is becoming harder and harder. 자,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harder and harder. 비교급 and 비교급, 점점 더 뭐뭐한. 자, 이때 it은 아시다시피 가주어이고 to 이하가 진주어입니다. 자, to find 민화 on the walls of Korean homes. 자, 이거 한국 가정에서 한국인들 가정의 벽에 민화를 걸려 있는 것을 확인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찾아보기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가 되겠죠. 자, 요거를 좀 추가적으로 설명을 한다면, 뭐 단순하게 사실은 그 한국인 가정의 벽에 있는 민화를 발견하다 이렇게 삼형식으로 해석해도 좋아요. 근데 사실 이게 매끄럽게 해석하려면 이 구조는 자, find AB 구조로 해석하는 게 훨씬 더 해석 의미는 본질의 의미는 O형식 구조가 맞아요. 자, find AB 구조죠. find AB 구조. 자, 물론 그 친구들이 쉽게 해석할 때 그 한국인 가정에 있는 민화라고 해서 을을 찾다라는 삼형식으로 써도 돼요. 근데 자연스러운 해석은 find AB 구조의 O형식입니다. 그래서 AB 구조는 해석 어떻게 하냐면 A가 목적어고 B는 목적 보어예요. 자, 목적 보어 자리에는 누가 올 수 있냐면 형용사, PP, ing, 전치사구 이렇게 올 수 있어요. 전치사구는 전치사를 끌고 오는 표현을, 전체적인 표현을 전치사구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는 find A 목적어가 민화가 되겠고 B 자리에 전치사구가 왔어요. 그게 뭐냐면 on the walls. 자, 전치사죠. 이게 전치사 꾸러미가 온 거. 해석을 하면 오형식 구조에서 해석을 어떻게 하냐면, 자, 오늘날 민화가 한국인 가정 벽에 걸려 있는 것을 발견하기는 점점 더 어려워졌어요. 어때요? 오형식 해석이 더 자연스럽죠. 그래서 오형식 해석이 사실은 좀 더 낫고 선택을 한다면, 만약에 이 구조를 이제 굳이 강조를 안 하고 삼형식으로 굳이 해석해서도 크게 무리되진 않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대로 하셔도 돼요. 이걸 문제 내지는 않습니다. 자, does this signal. 자, 이 signal은 여기는 동사로 썼고요. 동사로 신호를 보내다. 암시하다라는 표현이죠. 신호를 보내다, 암시하다. 자, 암시하다는 표현할 때는 imply 정도로 되겠죠. imply. imply. 자, 그러면 이것이 signal, 어떤 암시를 보내는 것일까요? The end of 민화의 종식, 민화가 끝장났다는 표시를, 신호를 보내는 것일까요? In modern Korea, 현대 한국에서. 자, certainly not, 확실히 아닙니다. 그것은 just because, 단지 it is appearing or disappearing from our walls. 우리 벽에서, 우리 가정의, 집안 가정의, 일반인 가정의 벽에서 뭐하고 있다고 해서 지금 사라진다는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사라지고 있다라는 해야 되니까 disappearing을 선택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appearing, 나타나다라는 표현이고, 그래서 disappearing, 이때 this가 붙으면 제거나 삭제, 분리라고 했죠. 제거나 삭제. 자, 그러면 나타난 것이 제거가 되어야 되니까 없어진다는 얘기가 되겠죠. disappearing. 자, 그 우리 집 가정에서, 벽에서 사라지고 있다는 사실, 단순히 그렇게 사라졌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자체가 있기 때문에 it does not mean, 그것이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민화 has taken its last breath. 자, take one's last breath. 자, 마지막 숨을 take, 가진다는 얘기는 결국 끝나다죠. 끝나다, 죽다, 종결되다. 자, 이것은 민화가 끝이 났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It will take some time. 이제 take은 가지다라는 의미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some time, 어느 정도의 시간을 가지게 된다면 뭐 할 수 있는, to carefully look at the world around you. 당신 주변에 있는 세상을 look at, 둘러볼, 신중하게 둘러볼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된다면 you will see that, 알게 될 겁니다. you will see, 알다죠.
민화 is very close by. 민화는 굉장히 close, 가까운 곳에 있다. by는 옆에란 뜻이에요. 자, 당신 옆에 정말 가까운 곳에 있다. 라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So for example, 예를 들면 민화는 lives. 자, live on이 나왔을 때 그 인토네이션에 따라서 의미가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독해를 할 때는 어떤 인토네이션인지 찾을 수 없지만 이제 순서를 보고 해석을 고르셔야 되는데 이거를 live on 이렇게 live on 이라고 읽어버리면 무엇을 먹고 살다라는 의미예요. 먹고 살다. 먹고 살다. live on 이렇게 짧게 끝나면 대신 live on 이렇게 길게 이렇게 읽잖아요. 자, 그러면은 계속 살다라는 뜻이 됩니다. 계속 살다. 자, on이 계속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 그래서 민화는 이게 live on인지 live on인지는 뒤에 목적어 있는지 없는지 보면 돼요. in images 목적어 없죠. 맞죠? 먹고 산다면 먹는 대상이 있어야 되는데. 자, 그러면 이건 두 번째로 이제 읽으셔야 됩니다. 민화 lives on. 자, lives on. 민화는 계속 살아 있습니다. in images. 어떤 이미지 속에 살아 있습니다. 어떤 이미지냐면 they decorate the walls of old neighborhoods, school supplies and mobile phone cases and clothing. 그래서 이웃집에 그러니까 옛날 집들을 얘기합니다. neighborhoods는 굳이 이웃집이라기보다는 옛 집들이에요. 예전에 지어진 그런 집들의 벽을 decorate, 장식을 하는 이미지죠. 자, 그래서 자, 여기서는 관계대명사 주격으로 왔습니다. 관계대명사 주격. 자, decorate. 자, 그 오래된 집의 벽을 장식하거나 아니면 장식하는 이미지 속에 뭐 그런 이미지 속에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아니면 school supplies 학교 물품 있죠. 학교 비품. 학교 물품. 자, supplies는 물품이라는 표현입니다. supply 공급하다라는 동사에서 왔죠. school supplies, the mobile phone case, 이건 휴대폰 케이스가 되겠고, and clothing 옷 같은 거. 자, 이런 등등등등을 장식을 하는 그런 이미지 속에 살아 있어요. 제 민화 of yesterday, 어제의 민화. 이때 이거는 어제가 아니라 과거의 민화를 대유적으로 표현한 거죠. 그 과거의 민화는 is being reborn. 그래서 reborn은 다시 태어난이죠. 다시 태어난. 자, 과거의 민화는 다시 태어나고 있습니다. 자, 현재 진행형 수동이 되겠네요. 현재 진행형 수동태. 자, 과거의 민화는 다시 태어나고 있습니다. To present, to represent the Korean culture of today. 오늘날에, 이때 오늘은 오늘이 아니라 현재겠죠. 현재의 한국 문화를 represent 혹은 present. So represent가 맞겠죠. 대표하다 혹은 보여주다. 대표하다 혹은 보여주다. 현재의 한국 문화를 잘 보여주기 위해서 다시 태어나고 있습니다. So present, 이 친구는 보여주다도 되고 이 친구도 이런 의미 가지고 있지만 수여하다 의미를 가지고 있죠. 수여하다, 주다 의미입니다. 수여 동사. 자, 그리고 none of the original minhwa are this. 자, original 하면은 원래의, 기존의 라는 표현이죠. 자, 원래 기존의 민화 화공들 중에 none, 아무도 could imagine, 상상을 할 수 뭐 이런 표현이 되겠죠. The popularity of their paintings. 그들의 그림의 popularity 하면 인기가 되겠죠. 인기나 대중성. 그들의 그림이 가지는 그런 인기에 대해서 상상조차 할 수 뭐 이렇게 없었을 거야. 뭐 이렇게 말을 했을 것 같죠. 자, 그럼 A가 구조가 어법상 틀렸다라고 일단 제가 썼는데 어느 부분이 틀렸을까요? 자, 지금 일단 말한 시점은 현재인데 과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과거를 살았던 그 민화를 그렸던 익명의 화가들이 그들 그림이 지금 현재 굉장히 인기가 많을 것을 상상이나 했을까요? 이렇게 문장이 돼야 되거든요. A는 사실 좀 어려운데 이거는 어디 밑에를 보시면 이 세 번째 있죠. could have pp와 could have pp 두 개 똑같은 건데
요거는 조금 사실은 그 1학년들이 커버하기는 어렵기도 하고 별로 보지는 못했을 거예요. 근데 2, 3학년 수준에서 이제 쿨의 PP가 늘 같은 쿨의 PP가 아니라는 걸 이제 눈치를 채시려면 지금부터 한두 번은 봐야 이제 3학년 때 이제 제대로 인식을 할 수 있겠죠. 우리 여러분들이 이미 배운 쿨의 PP는, 그러니까 조동사 플러스 PP는 그러니까 가정법의 형태의 쿨의 PP입니다. 대부분의 해석 의미가. 자, 쿨의 PP는 뭐뭐 할 수 있었다. 그러니까 능력으로 할 수 있었다. 가정법이기 때문에 그러나 못했다라는 의미를 가져가는 가정법이에요. 자, 쿨의 PP가 할 수 있었을 텐데 라고 해석은 하고 과로 머릿속에는 할 수 있었는데 하지만 못했어 라는 의미를 가지는 것이 가정법이에요. 근데 이 쿨의 PP가 늘 가정법으로 쓰이는 건 아닙니다. 쿨의 PP는 may have PP의 대용으로도 쓰이거든요. 자, may have PP는 이었을지 모른다라고 해석해요. 이었을지 모른다. 과거에.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과거에 대한 추측인 거죠. 과거에 대한 추측. 이거는 가정법이 아니에요. 가정법이 아니라 그 과거에 대해서 그냥 추측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반대로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쿨의 PP가 가정법의 의미를 가지는 건지 아니면 may have PP의 의미의 대용으로 쓰이는 건지는 전적으로 내용에 의존해서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돌아가서 여기 보면 자, 그 기존의 원래 민화를 그렸던 화공들도 그들의 그림이 이렇게 인기를 얻을 것에 대해서 전혀 상상이나 했을까요? 상상할 수 그걸 상상을 할 수, 논이니까 상상을 아무도 못했을 것 같죠? 이렇게. 못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되는 거죠. 못했을지 모른다가 되어야 되니까, could imagine이 아니라 could have imagined가 되거나, 아니면 이게 may have pp의 대용이었기 때문에, 자, may have imagined로 바꿔서도 돼요. 이렇게. could have imagined 혹은 may have imagined. 그래서, 인기에 대해서 아무도 원래 기존의 그 민화를 그리던 화공들은 그들의 그림이 지금 현재 상황에서 인기를 얻을 것에 대해서 전혀 상상을 할 수 없었을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죠. 하지만 they became very famous. 굉장히 유명해졌죠. Later on. 그 후에 아까 on의 의미를 했죠. 계속. Who knows? 누가 알겠어요? 자, 그대로 해석하면 누가 알죠? 라고 묻죠. 자, 누가 알죠? 라고 해석을 했는데 누가 알죠? 라고 물으면 결국에 아무도 모른다는 얘기죠. 그래서 누가 알죠? 라는 표현, who knows에 대해서 실제 하고자 하는 말은 nobody knows입니다. 아무도 몰라요. 어떻게 될지. So if you draw something on anything today, 자, 어떤 걸 만약에 그린다면 it may become 민화 someday. 자, someday는 우리 수업 시간에 했죠. 자, 그 오과 할 때 했나요? 자, someday와 one day가 둘 다 이제 쓰이게 되는데, 자, one day는 붙여서 되고 띄어서 됩니다. 자, 그 다음에 someday가 있어요. 자, someday는 언제만 쓰는? 미래에만 쓰고, 그렇죠? one day는 과거나 미래에 다 쓰죠. 전부 다 언젠가 이렇게 단어를 쓰게 되죠. 언젠가. 자, 미래 언젠가 it may become 민화. 그게 민화가 될 수 있을지도 모르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러면 who knows? 누가 알까? 누가 알겠어? 네가 만약에 오늘 그림 그리면 그거 나중에 민화가 될 수도 있잖아. 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여기에서는 지금 something과 anything 골라라는 이 문제는 조금 사실은 까다롭습니다. 자, 일단 기본적으로 if전이죠. 조건문형에서는 가장 디폴트 구조, 기본 구조는 any를 쓰는 게 맞아요. anything. 근데 any를 쓸 때와 something을 쓸 때는 의미가 좀 달라집니다. If you draw anything today, 오늘 여러분들이 어떤 거, 그냥 진짜 어떤 거를 그냥 그리면 그거는 민화가 될 수 있을지도 몰라.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고, 만약에 이게 조건문임에도 불구하고 조건문임에도 혹은 의문문이나 조건문처럼 평서 긍정문이 아닌데, 자, 평서나 긍정문이 아닐 경우에 아닌 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조건문이나 아니면 의문문에서 만약에 something을 썼다. some expression을 썼다. 이 친구는 이제 사실은 긍정에 대해서 예측을 하는 거예요. 긍정이나 기대를 하고 쓰는 거거든요. 기대. 긍정에 대한 기대. 그걸 해석을 하면
만약에 네가 오늘 뭐 어떤 걸 그리든지 간에 하여튼 뭘 그리면 너는 그 그림 자체가 언젠가는 미녀가 될 거야. 저 잘할 수 있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는 권장이나 긍정적 기대를 할 때는 조건문이라도 something을 씁니다. 그래서 약간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something을 쓰시면 문맥상 권장하고 너 뭘 그리든지 간에 뭐 될 거야 가 되겠죠. 그래서 don't be afraid, 두려워하지 마라. to give it a try. give it a try는 시도하다죠. 한번 해보다. 한번 해보는 거에 대해서 한번 두려워하지는 마라. keep in mind는 염두하다, 마음속에 품다, 결심하다 라는 표현이죠. 자, 결심하시고 혹은 마음속에 두세요. 기억해 두세요. 기억해 두세요. The words of famous artist Henry Matisse. 자, 마티스라는 그 색조를 굉장히 그 극단적으로 대조를 보여주는 그런 화가가 있습니다. 유명한 화가의 words 말인데 그 사람의 말을 한번 마음속에 새겨보세요. 예를 들면 그게 뭐냐 하면이죠. 콜론 Creativity takes courage. take는 필요로 하다라는 표현이거든요. 이때 take는 필요로 하다. 가져간다는 얘기는 자, 창의성이라는 것은 courage, 용기를 필요로 한다. 용기를 앗아간다. 라는 말이 어떤 의미일까요? 이것이 가진 의미는 마지막 문장 question 보면 creativity takes courage를 paraphrase 한다면 이건 뭘까요? 우리가 만약에 굉장히 creativity는 그 창의적인 사람이 되기 위해서인 거죠. to be creative. to be creative. 자,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아마도 뭐가 필요할 것 같다? It takes 혹은 it needs. 네, 필요로 한다. 필요로 한다. 당신의 courage. 용기를 필요로 한다. To be creative. 내가 창의적이 되려면 용기를 필요로 한다. 뭐 이런 의미겠죠. Creativity takes courage를 간단하게 표현해 한 것이고 to be creative. 우리가 창의적인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거죠. 즉 창의성이라는 것을 가지기 위한다면 항상 용기를 가져야 된다. 자, 그래서 to be creative 요거 말고 또 좀 더 쉽게 가볼까요? To be creative, you need to have courage. 이렇게 되겠죠. You need to have courage. 되겠죠? To be creative, you need to have courage. 수고하셨습니다.